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DLENC와 DL을 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시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DLENC가 엄청난 금액의 사우디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그런 건의 재료가 공시가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부과 금액이 무려 8,533억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물론 이제 절반은 이제 순수한 부과 금액이고 가산세가 한 또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기하는 추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얘네들이 얘기하는 금액에다가 그 세금을 안 낸 것에 대한 가산세까지 합해서 8,530억이라는 거죠. 금액이 워낙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물론 DLENC 측에서는 잘못 없다. 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6%나 시세를 크게 내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자, 이 정도의 하락이라면 우리가 뭐 나중에 다시 만회하면 되지.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사우디 당국에서 부과한 이 8천억대의 그 벌금이 부과가 진짜로 된다고 한다면 DLENC나 지주회사인 DL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명확히 파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떤 유사 사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건들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니까 좋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그 잭팟주도 하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것도 꼭 여러분들 매매 잘 하셔서 잭팟 한번 터트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DLENC와 DL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같이 갈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많이 성원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요 사안에 대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는 재료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텔방에서는 실시간 정보와 자료와 사인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제가 바로바로 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텔방에 꼭 들어오시는데 DLENC 입장, 뭐 DL 입장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 금액이 워낙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 16%나 되거든요. 물론 여러분 DLENC 같은 경우 사실 그 자기 자본이 무려 5조 2천억짜리 회사 그러니까 재산이 5조씩이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가당치도 않지만 8,530억을 물어준다 하더라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자본 총계를 가진 회사라는 거 일단 먼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여하튼 사우디 과세 당국에서 이러한 건의 추징이 나왔다 이거예요. 대개 이 플랜트 이 계약을 EPC 계약이라고 그러죠. 네, EPC 계약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EPC 계약건에는 이제 이런 사안이 과거에도 나왔던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 EPC 계약. 그래서 이 사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하튼 지금 현재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가 사유는 요거죠. 2006년도부터 2019년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 내용들을 파악하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자, 결국 2015년까지 2006년에서 2015년까지 건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이미 뭐 소멸시효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소멸시효 뭐 이런 식으로 이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그 이거를 제하게 되면은 그 실제로는 160억 부과받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죠? 예. 일단 부가 제척 기간이라고 그러죠. 소멸시효라는 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따지면 제척 기간이 경과가 된 것. 10년이거든요. 제척 기간이 경과가 된 것. 그러니까 2015년 거까지에 대해서는 벌금 만약에 잘못됐다 하더라도 벌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나머지 기간 동안 2016년부터 2019년에 부과된 법인세를 납부를 한다면 160억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과연 납부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금 현재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DLENC 측에서는 한국에서 이미 법인세 냈기 때문에 국제조약 기준으로는 사실 이중과세가 금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국세청하고 사우디 국세청하고
결국 이제 조정을 할 그럴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뭐 지금 현재 이런 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건의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대개 과거부터 보면은 이 사우디 과세 당국은 대개 이제 제트카라고 합니다. 네, 이 사우디 과세 당국 우리나라 국세청과 마찬가지죠. 전 세계 건설사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식으로 먼저 선과세, 먼저 과세 금액을 엄청나게 때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후에 협상 그런 식으로 장난질을 하는 나라가 바로 사우디라고 하는 악평이 높은 사우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일단 뭐 우리가 속된 용어로 얘기하면 선빵이라고 그러죠. 먼저 선빵을 때리는 그런 아주 악질적인 국가가 바로 사우디라는 거예요. 네, 특히 EPC 계약에 있어서. 여하튼 뭐 이 상황은 금액은 어마어마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제척 기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시면은 일단 크게 맞아봐야 161억 정도. 그죠? 전부 일단 패소를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죠?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5조 정도의 자본 총계를 가진 DLENC 측면에서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 발의 피죠, 세 발의 피. 예,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뭐 1, 2년 사이에 끝나진 않을 거고 몇 년 이제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이나 국가 간 상호 합의 이거에 의해서 조정이 될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제척 기간이 지난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유사한 사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좀 있긴 있었습니다. 2023년에도 젝타, 제카 이게 바로 사우디 그 국세청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기서도 계약국에서 18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이제 거기에 해당된다. 이런 판례도 판례라기보다 이제 이런 과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 좋은 결과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건으로 본다 하더라도 161억 정도의 부과 정도도 사실 부과 안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제척 기간을 생각하신다고 한다면은 부담이 거의 없는 선에서 매듭이 지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건데 만약에 충격을 받는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하한가 정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6% 정도만 내린 걸로 봐가지고는 역시 시장에서도 자 이게 지대한 마이너스 요인으로 생각할 것은 아니다. 단기적인 하락의 요인일 뿐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건에 일단 크게 좌지우지될 그럴 필요는 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시세 자체가 좀 내려서 아쉽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하락은 어느 정도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반영이 된 거고 자기 그 DLENC 자체의 호재나 악재나 수급에 의해서 또 정상적인 주가 과정을 밟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뭐 DL 같은 경우도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DLENC 사업회사의 주가를 따라갈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DL 같은 경우도 DLENC의 주가 흐름을 벤치마킹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이후에 이제 변화 과정을 보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중요한 사항들이나 판단이 필요한 것은 수시로 바로바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DLENC 또는 DL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도 좋아요. DLENC 입장 또는 뭐 DL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실시간 상황을 보면서 실시간 정보와 자료와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꼭 주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잭팟주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이거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도 잘 공략하셔서 좋은 결과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저 잭팟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서 잭팟을 좀 터뜨렸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스페이스 X 상장은 이미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관련주는 지금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쳐다볼 이유가 없죠. 다음 주자가 뭐냐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잭팟주는 글로벌 초대형 IPO 차세대 주자와 관련된 종목 중에서 최대 기대주예요. 최대 기대주입니다. 둘째, 셋째는 일단 생각을 안 하고요. 최대 기대주로 선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단타로 한 번 먹고 마는 그런 종목 아니라 1 내지 3개월 코스로 중기적인 종목을 제가 선택해 봤어요. 1 내지 3개월 코스로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거. 이런 종목들이 시세가 여러분 더블하고 3더블 하잖아요. 요즘 장세가. 그죠? 그리고 IT 섹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소형주를 많이 투자하시는데 실제로 대형주에서 시세가 더블, 트리플 시세, 뭐 5배 시세, 10배거 시세가 많이 나는 요즘 시장입니다. 시총이 5천억 이상인 종목을 선택을 했어요. 네. 자, 요런 것들이 오히려 안전하고 대박을 내는 지금 시장 분위기라는 거 여러분들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거예요. 근데 매력적인 게 상승 흐름을 한번 탔는데 눌림목 조정을 마친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가격이 터지지 않은 종목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이미 속된 말로 진짜 이빠이 올라간 종목들 해봐야 물릴 리스크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있는 종목은 우리가 손대지 않는 게 좋아요. 그죠? 가격이 안 터진 종목이다. 긴 상승 사이클 초기 종목이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대형주에서 선택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총 5천억 이상이고 그리고 외인 기관 도움 없이 큰 대박 시세가 요즘 힘들어요. 그러니까 외인 기관이 만지는 종목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대형주를 선택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목표는 좀 더블 시세고. 그러니까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잭팟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 타임, 비중, 매도 타임, 중간 AS까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이번 기회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잭팟 시세 종목을 만지셔서 큰 시세 한번 수익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